바이든 정부가 시작된 1월부터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된 모든 브리핑에서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과 제재를 유지하는 일관성을 미국은 함께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제재가 거론되지 않은 국무부의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미 국무부 정례 브리핑 내용을 소개하고 북한의 열병식이 갖는 의미와 함께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선 북한과의 외교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 포착된 새로운 움직임도 결국 외교의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재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실시한 9일 열병식에 대한 논평 요청에 구체적으로 전할 반응은 없지만 북한 열병식은 알고 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어 우리의 목표는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해 외교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외교가 제공한다고 믿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강조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는 점과 언제 어디서나 원칙에 입각한 협상에 임하기 위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어 이 같은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제안은 확실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북한 영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관측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와 관련된 질문에 외교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해당 보고서는 대화의 긴급한 필요성과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목표, 즉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진전을 이룰 최고의 방법은 북한과의 대화라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에 제기된 문제와 비핵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들을 북한과 다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라이스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일단 북한 제재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국 행정부는 여행 금지와 같은 행정명령 외에 북한의 어떤 제재도 풀권한이 없습니다. 상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시절 트럼프의 돌발 조치를 우려해 그렇게 입법화시켜버렸습니다. 현재 미국 상원은 민주당이 우세입니다. 상원의장을 부통령이 겸직해서 얻은 단 한 표의 차이로 민주당이 상원에서 우세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제재를 옹호하는 의원이 있고 공화당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이든과 김정은이 어떤 교감을 해서 제재 해제를 바이든이 결정한다고 해도 북한 제재가 해제될 거라고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자체 제재는 현실적으로 유엔 제재보다 풀기가 더 어렵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실질적 대화 진전을 원한다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안했던 영변 핵시설 폐쇄 카드를 받고 유엔 제재 일부를 해제해주는 조치가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북한이 협상과 달리 딴 마음을 먹는다면 유엔 제재는 언제고 다시 실행시킬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어서 미국도 부담이 덜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제재 일변도 정책이 낳은 결과가 결국 북한의 핵무기 완성이라고 비판하며 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에서 제재를 거론하지 않고 대화만을 강조한 브리핑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중국, 러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미국은 어렵습니다. 국제 질서에서 미국이 끌려가는 모습을 미국 국민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이 필요성을 거론했다면 동맹과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명분이라도 생기니까 미국이 좀 더 받아들이기가 쉽겠지만 중국, 러시아는 현재 미국과 갈등이 깊은 상태이고 미국 국민들 정서에도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바이든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게 됩니다. 미국에서 내년 10월에 상원선거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민주당은 크게 동요할 것입니다.
바이든이 트럼프처럼 이벤트를 선호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시대 유물을 걷어내고 싶은 정치적 욕심도 있겠지만 반대로 중국과 싸우는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 교착 상태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회수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더 거론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가 우려하는 영변 핵시설 폐쇄 카드를 바이든이 받고 그에 상응하는 카드를 북한에 전달하면 됩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거절한 북한 제안을 더 나은 결과도 없이 받았다고 비판하겠지만 어떤 카드를 받든지 간에 공화당은 바이든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를 두고 탈레반과 협상을 트럼프가 했고 철수 시한도 5월까지로 트럼프가 결정했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은 철수와 관련된 일정을 조금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실제 철수를 바이든이 확정하고 철수 시한을 8월 말로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공화당 정부에서 결정한 일을 민주당 정부가 받아들여 추진한 일이라면 당연히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공화당은 물론이고 트럼프조차도 여론몰이에 가면서 바이든을 비난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도 비핵화 완전 선언이 아니라면 이유 불문 바이든은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북한이 비핵화를 했다 해도 아프간처럼 제재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철수가 확정되자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모든 지원과 경제 봉쇄라는 제재를 곧바로 착수했습니다. 과거의 이미지부터 이어진 인권 문제를 끄집어내어 당연하다는 듯 경제 제재를 실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프간이 중국의 목을 메고 1대1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밝혔고 신장 지역에 그 어떤 관여도 하지 않겠다며 탈레반 정부는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입니다. 여성 인권이 최악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반미 국가인 이란에 비해서도 형편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애초에 인권이나 독재 이런 문제 제기 자체가 친미냐 아니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도 한 가지를 더 병행해야 합니다. 지나친 반미전선에 끌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9일 0시가 되자 북한에서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열병식에서도 빠지지 않았던 남한과 미국에 대해 비난이나 비판하는 메시지가 처음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무기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을 긴장시킬 만한 무기는 행진에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줄기차게 북한을 적대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최근까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응답이 열병식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도 북미 대화 진행 과정이 북한에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가 물밑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경을 폐쇄하고 북한 경제와 식량 사정은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남북미 회담이 조속히 열리고 국제사회가 지원하려는 인도적 지원을 북한이 국경을 열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